애비가 만약 제 자식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독 치과의사, 의료인만 없다는 것은 그것은 명백한 문과 이과의 차별입니다. 눈으로 쳐다보고 입으로 말하기만 해놓고 손발은 다 묶어놓고 저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은요, 공무원들 할 수 있는 건 컨트롤 C와 컨트롤 V밖에 없습니다. 이거 꼭 한번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원한다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율증기권을 주실 건가요? 오늘 의료인들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자율징계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단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치과의사를 포함하여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법안은 작년 2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으며 2월 26일 법사위에서 이 소위에 회부해서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황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징계권 논의는 의료인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의 입법 노력과 의료인 윤리성 제고를 바라는 국민 여론과 함께 또 우리 국민이자 또 보건의료 주축이신 보건의료인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호흡하고 호소를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보건의료 환경이 더욱 세밀화되고 첨단화되는 가운데 의료윤리 문제는 날이 갈수록 핵심 쟁점이 되고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낙태와 안락사 등의 범사회적 이슈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 간의 윤리, 의료기관 내의 윤리 등 그 범위가 점점 넓어져만 가는데 반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은 정계권에 그치고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오늘 나온 제언을 깊이 숙고하여 의료계 발전에 큰 보탬이 되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 나아가 전문가 단체들 또한 많은 변화에 직면하여 순응하기 벅차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몇 년 전 일어났던 다나의원 사건, 투명치과 먹튀 사건 등은 협회가 자율징계권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하며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을 제2의 다나의원 먹튀치과 사부장병원 등은 자율징계권이 확보되는 순간에 많은 부분이 정화되리라 확신합니다. 불법과 적법의 기준과 감시는 동료 의료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자율징계권 확보는 인접한 병의원들이 충분한 감시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변화된 의료시장의 상황을 직시하여 순응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제 더 이상 치과의사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님을 이 자리에서 선언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상적 진료를 묵묵히 하고 있는 대다수의 치과의사를 위해 아픈 살을 도려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료인 자율징계권은 제2대한의사협회에서도 오래전부터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조속히 도입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극소수의 일탈 회원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선량한 전체 회원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과 생명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오히려 환자분들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한 심판이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확실한 해법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강하게 규제할 징계권이 중앙단체에 부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앙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위법 요소 발생 시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된다면 뚜렷한 궤도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의료단체 중앙위원회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윤리위원회에서 내려지는 징계들이 형식적인, 그야말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형식적인 징계들에 그치기 때문에 지금 의료계 내부에서
일부의 일탈적인 행위들이 지금도 버젓이 자행이 되고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비단 의료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보다 선제적으로 현재 근처에서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심하게 미리미리 징후를 알아낼 수 있는 각 의료단체에 그런 징계권이 주어진다면 국민들에게 가해지는 위해를 사전에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의 핵심은 변호사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법률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의료인의 자율 징계권 확보를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된 만큼 오늘의 공청회를 통하여 의료인의 자율 징계권과 관련한 각계의 여러 지혜가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의료인 면회제도의 기조를 정부 규제에서 자율 규제로 전환함으로써 의료인들 스스로,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의료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통된 동료들에 의해서 스스로 자정을 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자율 징계를 할 수 있는 그게 우리 주로 면허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면허를 재교부한다든가 취소한다든가 하는 거는 그 의료법 65조에 돼 있고, 자격 정지를 하는 거는 의료법 66조가 돼 있는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거를 고치는 거는 국회가 해야 됩니다. 이건 의료법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행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과연 전문가 단체한테 이런 걸 좀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우리하고 함께해서 법을 바꾸는 노력을 하면 돼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징계 요구해서 징계가 되면 좋은데 그 절차도 불투명하고 오래 걸리니까 그 사이에 의료계가 욕은 다 먹고, 그리고 우리가 회원에 대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회원 자격 정지밖에 없으니까 이건 의협에서는 선거에서 투표 못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아프겠습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는 의사가 제일 잘합니다. 제가 전문가 평가제 하면서 현장에 직접 나간 적이 있는데, 조사를 하러 같이 나갔을 때 여기가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 의사가 실질적으로 진료를 보는지 안 보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간 의사분들이 딱 보자마자 1초 만에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맞거든요. 왜냐하면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이 사실상 진료에 관한 내용이랑 투약 내용을 결정을 하고, 그 옆에서 거의 원장님은 차트를 그리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문제를 꺼내서 가져갔는데 막상 사법기관의 판단은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의료계와 공유를 하면은 충분히 정부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결론, 그러면서도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는 겁니다. 의료인 단체들이 자율 징계권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 협회가 바로 자율 징계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적 의료행위에 대해서 판단이 쉽지 않은 현 상황에서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비도덕적인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사법당국이 전혀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잘 이해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단체가 자율 징계권을 가지게 된다면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의료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외부인에 의해서 징계가 이뤄질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때로는 이제 여론에 의해서 정책적 판단이 이뤄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료 정보라는 게 시시각각 쏟아지는 최신 정보가 많은데, 이 현업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외부인들이 오신다면은 그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업데이트가 덜 된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의료인 단체에 의한 자율적 징계가 필요한다는 것 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의료인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것인데 뭐 진료 기록부로 허위 작성했다든가 거짓 청구했다든가 뭐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업무 의료행위 이제 수행하는 거 방치했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결국 의료행위 그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해당 기구가 설정이 된다면 대한변협의 징계위원회에서의 변호사 비중보다는 훨씬 높은 비중으로 각 의료단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문가 평가제도 마찬가지고 자율징계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회의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주소지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자율징계를 하겠습니까? 회원에 가입도 안 돼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저희들이 자율적인 비도덕적,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판단할 수 있겠냐 말씀이죠. 우리가 의료법을 위반하면은 각종 벌칙 조항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행정부에서는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료법 장조문에 있는 당연중앙가입제와 당연중앙정관 준수제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는 관계로 이런 의료인 단체들이 지금 이렇게 60% 70%밖에 안 되는 이런 가입률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협회는 우선 지난 10년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유독 치과의사, 의료인만 없다는 것은 그것은 명백한 문과 이과의 차별입니다. 애비가 만약 제 자식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부에서는 제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사내단체들을 믿고 꼭 자율징계권을 이번 기회에 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율징계권을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이렇게 사무관님도 아시겠지만 SNS에 쭉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임플란트 38만 원 치과라는 게 나오죠. 좋아요. 거기에 있는 그게 의료 광고인데 의료 광고 심의위원회 심의표를 받지 않았어요. 고발합니다. 뭐랍니까? 플랫폼 사업에서 국민들한테 정보를 주는 거래요. 저기는 임플란트 38만 원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래요. 나중에 치과 거기서는 1년 동안 지금 임플란트를 수만 개를 심어놨어요. 국민들한테. 아직까지 보초로 올라가지 않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만세 부르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수만 명의 국민들이 피해를 누가 봅니까? 국민들이 피해 보죠. 두 번째 누가 피해 봅니까? 동료 치과의사들이 봅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SNS상에서 그 난리치고 있는 치과 이거 가만히 두면 큰일 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가 그 평가제에 대한 그 사업을 전문가 모니터링단으로 명칭도 바꾸고 모니터링만 하라고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그 안을 내려보냈습니다. 니네는 감시만 해라 그겁니다. 저희가 어떤 권한이나 권리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는 손발 다 묶어놓고 눈으로 쳐다보고 입으로 말해달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전문가 자율시범평가제를 하는데 실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굉장히 저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으로 쳐다보고 입으로 말하게만 해놓고 손발은 다 묶어놓고 저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좀 더 일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인 단체 같은 경우는 생명이랑 국민의 안전과 좀 직결되니까 변호사 협회나 뭐 다른 타 전문가 단체와는 다른 좀 더 특수성이 있는 걸로 보이고 그 의료인 자율징계에 대해서 그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 강화 필요성에는 정부도 이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계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신뢰 형성 및 공정성 확보 등이 이제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국내외 유사 사례 검토 등을 통해 의료계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실제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의료인 중앙회분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의 중심 채널 시의신보 TV